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예린입니다.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에 코스피가 5거래 연속 오른 결과 2140 눈앞까지 왔죠.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 역사적 고점까지 9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3천억 사는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기본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포함해 지난 8거래일간 무려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원을 쓸어 담고 있는데요. 어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장 막판에 보여줬었죠. 장 마감 동시효과에서만 800억 추가 매수해주는 외국인의 모습이 보여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쉬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요. 오늘은 전형적인 금요일인데다가요. 금요일장은 좀 쉬어가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유럽 쪽에서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재점화됐죠. 때문에 독일 증시가 2% 가까이 급락했었고요. 그래서 국채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었는데 의외로 유럽 시장 다음번에 이어서 열린 뉴욕 증시는 별로 조정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사실상 흥미로운 파트였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코스닥도 거의 700선에 왔고 어제는 개인이 나홀로만 1,000억을 쓸어 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 오늘 단기 조정이 불가피할까? 그렇다면 조정 시 매수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입니다. 네, 4월 17일 금요일장 개장을 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최홍동 멘토 함께해 주실 거고요. 뛰어오셨습니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황민영 멘토님 숨을 좀 고르는 동안 우리 최 멘토님께서 전략부터 오늘 한 말씀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이제 어제째 앞서 말씀하셨듯이 유럽장에 대한 이제 급락세가 좀 나왔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미국에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설왕설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대로 조금 다행이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그리스 것 같고. 악재는 이게 해결책이 정말 없나 봐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래되네요. 일단은 IMF 관련해가지고는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변동성은 상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날 대응이 좀 가능하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현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자에 과연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들 스탠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전일자에 선물 쪽에서 1,000계약 정도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간에 올랐었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선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전에는 계속 선물도 같이 샀었는데.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물 쪽에서는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지만 선물 쪽에 대한 방향세가 자체가 일단은 좀 차익성 매도로서 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실마리, 그러니까 시그널 자체로 한번 해석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금일자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올라갔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성 매물들도 좀 고려를 해보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주말에 있을 해외 쪽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대기를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게 되면은 오늘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숨고르기 국면이라든지 아니면 차익 매물에 대한 이제 고려 부분들 고려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참가를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황민혁 멘토님께서도 오늘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원래 어제쯤은 이제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또 어떤 이벤트성, 주말에 이제 악재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염두를 해두신다면, 최근에 급등세 분위기 자체가, 시장이 사실 좀 과열 국면에 좀 진입을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여전히 이제 상승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만큼 이제 조정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성 자금들의 차익 실현이다 또는 이제 지금 숨고르기 정도의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부분까지 고려해 본다면 오늘 장에서는 지금 무리하게 장 초반에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서 붙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4월 17일 금요일 오프닝벨이 울렸죠. 우리장 열렸습니다. 미국 증시 의외의 선전, 그렇지만 유럽은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크게 조정을 받았던 간밤의 글로벌 증시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쪽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때문에 어제 선물 쪽에서 살짝 매도로 튼 외국인들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시초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외환 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많이 빠지면서 출발하는 듯한데요. 개장 분위기 최영동 멘토님이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환율적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자에 1088원 90전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마이너스 7.90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쪽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 쪽에 대한 움직임들에 비해서는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69.35포인트 플러스 0.10포인트 상승한 269.3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수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0.11%의 상승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2142.78%의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 대한 움직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강하죠. 플러스 0.70% 상승한 703.35포인트. 드디어 이제 700포인트를 넘어서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은 상당히 좀 핫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최근 같은 경우 고점을 찍어내주고 음봉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차익성 매물들에 대한 고려 부분들도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 출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드디어 또 하나의 역사가 써지는군요. 4월 17일 날 코스닥의 개장과 동시에 7년 3개월 만에, 약 7년 만에 7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방송한 이후에 거의 뭐 가장 높은 지수대를 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이 오늘 개장과 동시에 7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을 좀 봐야 될 텐데 어제는 화학주에서 매물이 조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경기 방어주, 이런 장기 소외된 섹터까지 이제 매기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어떤지요? 네, 오늘 업종별 수급 상황부터 확인해보고 업종들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시장부터 보게 되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현재 장 초반에 123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으로 본다면 전기 전자 업종에 약 72억 원 정도가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본다면 운송 장비 업종 그리고 전기 가스 업종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금융업종에서 이제 은행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이제 종목들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은행주들 쪽에서의 자금들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자금들이 동반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금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쪽에서 이제 강세 분위기가 나오는 건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의 바닥을 치지 않았나라는 인식 자체가 은행주 수급으로 이제 이동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1.6% 정도의 강세 분위기,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까지 은행주 전체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IT 쪽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현재 0.16% 정도의 마이너스권, 그리고 삼성 SDI가 0.36%로 소폭 조정을 받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LG전자, 그리고 삼성전기까지는 소폭 플러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운송장비 쪽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현대차는 보합권이지만 쌍용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이제 상승 분위기가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한라홀딩스, 그리고 세연전공 정도의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른 업종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소외를 받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하게 또 시세를 보여줬던 건설업종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이 1%대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가운데서 나머지 업종들은 오늘 소폭의 이제 조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 코스닥 시장 수급까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흐름을 보게 되면요. 오늘 IT 쪽 섹터는 아직까지는 크게 시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업종들의 이제 흐름들을 살펴본다면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상승 분위기 0.6% 정도의 강세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상신 EDP나 그런 PNT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3D 프린터 관련주들인 세준과 그 다음에 스맥, 그 다음에 맥스로텍이 현재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무선 충전주 쪽에서는 갤럭시 S6 출시 이후에 그 다음에 별 반응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크로바이텍이나 캠트로닉스, 이렌텍은 오늘 현재권에서 플러스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관련주들 중에서 덕성,
덕성이 오늘 좀 10%대 이제 강세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원 인텍이 현재 3.9% 정도의 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덕성은 최근에 뭐 화장품 얘기도 있고 휴대폰 케이스 가죽 관련해서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오늘 10% 이번 달에만 글쎄 얼마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현재까지 주가를 놓고 봤을 때 이번 달 상승률만 62%를 넘어가고 있네요. 자, 덕성까지 한번 잠깐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수급을 한번 볼 텐데 어제 수급에 관해서 약간은 조정 가능성이 내일 비춰졌다 하셨던 최영동 멘토님이 봐주시죠. 어제하고 비슷한 패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현 시간부로 개인 거래소 시장에서 13억 정도의 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169억 원의 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투신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현 시간부로도 마찬가지로 기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13억 원의 순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전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 굉장히 큰 매도세가 좀 나와줬었는데요. 현 시간부로는 기관이 20억 정도 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148억 원의 순 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은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 굉장히 좀 큰 매력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132억 원의 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외국인들에 대해 가장 크게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을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업종이겠죠. 자, 전기전자 쪽에서 94억 정도의 순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송장비 쪽에서의 66억 원, 그리고 전기가스 쪽에서의 50억, 금융업 오랜만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29억 원의 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크게 매도를 하고 있는 업종을 좀 살펴볼까요? 철강금속 쪽에서 일단은 13억 정도 순 매도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통신업, 유통주 해가지고 마이너스 7억 정도의 순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골고루 매수 매도를 진행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섹터별의 연속성은 떨어지고는 있지만 일정 수준의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수급 쪽에서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들 순매도 상당히 좀 강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우량 기업 쪽에서 마이너스 122억 정도의 순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IT 종합 쪽에서 마이너스 한 90억 정도, 93억 정도 순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마이너스 82억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고점 논란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차익성 매물들을 좀 막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아직 뭐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 코스닥이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세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량 기업 외국인들이 순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순매수세로 진행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6억의 순매수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91억 상당히 좀 크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매도세가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매도 물량을 기관과 개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거래소로 넘어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일단은 기관과 개인 쪽에 대한 매도세를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양시장에 대한 수급 패턴은 상당히 사뭇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1분기 호실적을 내면서 상한가에 갔었던 메디포스트도 오늘 추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희가 잠시 후에 돌발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 출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듣죠. 오늘은 유진투자 선물로 가서 이주원 연구원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7거래일 만에 1,090원대가 하향 돌파가 됐었는데 간밤에 미국 쪽 지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오늘 하락 출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달러원 환율 어제 종가 대비 4원 40전 하락한 1,084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보험자 청구 수가 12,000명 늘어난 29만 4,000명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3월 주택 착공 실적도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유로 및 엔화에 대해서 달러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 달러는 1.07달러대 후반으로 반등을 했고요. 달러엔 환율 역시도 118엔센 후반으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085원 7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088원 90전보다는 약 4원 15전 정도 하락한 수준이었고요. 달러가 강세가 주춤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증시로의 자본 유입이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순매수 지속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러 약세와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로 인해서 환율은 1,080원 초중반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1 제동 환율이 910원을 하향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재정을 하락에 따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1080원 초반선은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당국 부담 때문에 1080원 초반대에서 달러 매도로 나서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의 환율이 상승한다면 환율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 환율 범위는 1082원에서 1088원입니다. 예, 그래요. 이미 어제 종가 대비로도 4원 60전 더 떨어져서 1080원대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당국 개입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엔원 환율 감안했을 때 1080원대는 지지가 될 거다 내다보셨습니다. 이주원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첫 번째 돌발 종목으로는요, 저희가 아까 메디포스트도 조금 보려고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볼지, 일단 돌발 종목 준비 자체를 우리 최영록 멘토님하고 황민영 멘토님이 했다고 해요. 황민영 멘토님께서 먼저 좀 어떤 종목이 보이시나요? 오늘 이제 돌발 종목들 중에서, 네. 눈에 띄는 건 이제. 아까 메디포스트도 제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예. 메디포스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제 상가 갔었잖아요. 네, 지금 메디포스트가요,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주기세포 관련주들이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없이 네. 어떤 이제, 재료성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디포스트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주가가 또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았던 이유는 네.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간 건데요. 이번에 이제 뭐 특징주로 이제 메디포스트가 계속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올해 1분기 뭐 깜짝 실적에 대한 발표 그래서 이제 연속으로 이제 상한가를 뭐 달리고 있다는 이제 기사가 또 나왔었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주기세포 관련주들 뭐 이쪽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봤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네. 눈에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이제 성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디포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건 주기세포 쪽에서 우리가 제대열 사업 쪽에서 우리가 이제 메디포스트에 대한 뭐 성장성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수록 희귀 질병에 대한 그리고 이제 치료제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포스트의 이제 제대열 관련해서 이런 매출 증대는 꾸준하게 이제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메디포스트의 주가가 오늘 3%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날에 이제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또 쉬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또 반영이 됐고 그래서 한 차례 정도의 쉬는 구간 정도 눌림목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자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의 또 가시화되는 성과가 눈앞에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유 관점에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제 따라붙기보다는 한 차례 눌림목 정도의 자리 약 이제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정도 자리 안에서 한번 눌림목이 연출된다면 소량 정도의 매수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추가 상승이 조금 쉬었다가도 나올 수 있지만 신규 매수는 확실히 더 가격을 좀 눌린 다음에 8만 원대 초반 정도나 가능하겠다. 메디포스트 얘기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실적의 힘이 대단하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슈피겐 코리아는 뭐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열어볼 때마다 신고가인데 오늘까지 무려 엿새째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진이 급등해 합병설 돌고 있는데 이 부분 마저 살펴주시죠. 네, 한진 살펴드릴게요. 한진이 오늘 주가가 이제 4.3% 정도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정석기업과 이제 합병에 대한 이제 추진 관련 이제 설이 돌았고요. 이제 조회 공시에 대한 요구, 이 답변 자체가 오늘 오후 6시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정석기업과의 합병, 이 아직까지 사실 무근인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이 정말 이제 한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만약에 정석기업하고 이제 이 기업 한진이라는 기업이 합병하게 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종속회사에 대한 규제 관련해서 규제에 관련해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진과 정석기업과의 합병 자체가 한진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미리 선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제 5.3%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조회 공시에 대한 요구 답변 시한 자체가 오늘 6시입니다. 6시까지는 네. 아무런 결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이제 어떤 재료만 가지고 이제 접근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내용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확신이 좀 들 경우 시장에서 어떤 재료들이 노출될 경우에 그 재료들을 확인하시고 그때 다음으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슈피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피겐 코리아가 현재 3% 정도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슈핑코리아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요. 일단 뭐 스마트폰, 이 케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과거에도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었지만, 부품주보다는 부품주 안에서는 이제 케이스 쪽이, 마진율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슈핑코리아는, 지금 이제 아마존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고객 기반을 또 확충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애플에 대한 신제품 출시 효과도 같이 받을 수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 갤럭시 S6가 판매가 되고 나서도 역시 이제 베스트셀러 안에 또 드는 그런 이제, 기염을 또 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장의 이 상승 분위기 자체가 단기적인 상승 추세의 일반적인 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슈피겐코리아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참고로 코스피가 2140을 넘기고 있지만 여전히 빨간불이지만 금요일장을 맞아서일까 쉬었던 증권주에도 매물이 꽤나 좀 많이 출회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자, 이번엔 추가적으로 돌발 종목 더 한번 알아보죠. 보령 메디앙스 어제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 또 급등합니다. 중국에서 뭐 물티슈 기적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해요. 이오테크닉스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거의 뭐 카카오 다음으로 부진한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요. 과연 바닥은 어디까지인지 보령 메디앙스, 이오테크닉스 두 종목은 우리 최 멘토님이 살펴주시죠. 예, 일단은 뭐 보령 메디앙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7.85%의 강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중국 쪽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조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령 메디앙스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아기용품이겠죠. 네, B&B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세척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기 비누 되게 좋거든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뭐 B&B에 대한 이제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중국 내수 시장 쪽에서의 한국 브랜드들이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조금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관심이 매수, 매도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8,000원이었던 주가가 단기간에 2만 원대에 대한 흐름들로 좀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매매를 진행을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의문이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매 타이밍 자체가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신규 매수자가 아닌 이상은 뭐 단발성 매수밖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쪽이 연일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기대감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중국 쪽이 일정 수준의 차익성 매물들이 나왔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쉽게 거품이 좀 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적인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매매에 꼭 유념하셔야 될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5일선 자체가 이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격도가 5일선으로 이탈을 했었을 때 매도세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수익이 났었던 부분들을 시장에 다 많이 하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16,000원과 17,000원대, 18,000원대의 단기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박스권 자체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보유로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정 수준 내 스스로가 인마이 포켓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18,000원대, 19,000원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그동안의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뿐만 아니라 어제미 화학주의 조정이 좀 나왔어요. 뭐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LG화학, 뭐 대한유화 다 마찬가지였는데 LG화학의 실적 발표는 이제 곧 있으면 정말 곧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잘 가던 주가가 선다. 실적이 안 좋아서인가 일단 LG화학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화학주 전체를 보는 거죠. LG화학으로요. 유진기업이 요즘에 돈 된다는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요. 뭐 MBC 사옥 내에 뭐 면세점 들어서는데 같이 좀 동참을 할 거라고 하는데 유진기업 보고요. 삼천당 제약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DHP 코리아 이 인공 눈물 관련해서 안구 건조증 환자가 는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삼천당 제약 뭐 관련된 소식으로 급등한 것 같습니다. 세종목 황민영 멘토님이 봐주세요. 네. 먼저 LG화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화학업체들이 이제 주가 상승 랠리가 한번 펼쳐졌었는데요. 단연 대장주는 LG화학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0.57% 지금 하락 중이고,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과 관련해 있어서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제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앞둔 시점에서 이제 뭐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기업의 이제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석유화학 업체들 경우에는 이제 원료인 나프타의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1분기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마진율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소문에 의해서 주가가 또 올라왔고 이제 실적이 실질적으로 뉴스가 발표되기 직전에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석유화학 업체들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너무 이제 쇼크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가질 필요는 분명히 없다. 그리고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빠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 물량들 그냥 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LG화학을 좀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현재 자리에서 이제 눌릴 때의 뭐 눌림목은 좋긴 하지만 눌림목 자체의 의미를 좀 다시 되새겨 본다면 그냥 빠지고 있을 때 주가를 매수하시기보다는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가 붙기 시작하면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동참하시는 전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유진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이 현재 5.6% 정도의 그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옛날에 면세점 하면 진짜 서울에 몇 군데 없었는데 이제 면세점이 막 생겨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면세점 쪽에 대한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이제 유진기업의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현대산업하고 신세계 쪽에서의 면세점 진출과 관련해서 맞아요. 또 모멘텀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면세점 쪽에서 사업을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면세점 사업 자체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그만큼 이제 크다라고 이제 수익성과 성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유진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면세점 쪽의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또 단기에 많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기업의 이제 본연의 어떤 이제 그 업무로 본다면 이제 레미콘 사업의 주요 업무입니다. 레미콘 쪽에서 본다면 국내 시장 점유율 자체가 매우 높은 그런 기업이고요. 전체 매출 비중에서 가장 큰 부분 약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이제 레미콘 사업입니다. 따라서 유진기업은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건설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이런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제 재료도 부품이 발생됐지만 국내 건설 경기 회복이 결국은 이제 유진기업의 전반적인 업황 자체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역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제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 이제 무리하게 따라붙을 필요는 없고요. 역시 보유자의 영역에서 조금 더 끌고 가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유진기업 그러면 따라붙을 필요는 없고 보유하신 분들은 어디까지 역시 같은 질문 드려야겠어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8,000원. 네. 예, 알겠습니다. 유진기업 면세점 사업 진출 소식에 급등하는데 보유자분들 목표가 8,000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3,000당 제약. 뭐 사실 이 종목도 저희가 증시 탑5 시간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10%나 갭상승했어요. 급등하고 있네요. 네, 역시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3,000당 제약이 이제 오늘 공시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된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컴퓨터를 또 많이 사용하고 스마트폰 좀 작지 않습니까? 네. 사용하다 보니까 좀 안경을 꼈는데 네. 저도 역시 안구 건조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안구 건조증이 이제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다양한 전자파에 대한 노출이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매매하시느라고 눈 아프신 거죠, 뭐. 네, 역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구 건조증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역시 이제 삼천당 제약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젊은 세대들도 역시 안구 건조증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 역시 나이가 들게 되면 눈이 좀 안 좋게 되죠. 시력이 저하가 되고 그에 따른 이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같이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삼천당 제약에 대한 관심은 역시 이제 꾸준하게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잠깐 이제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요. 현재 10% 정도대의 급등세. 역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갭으로 뛰어서 올려놓은 가운데서 이제 주가를 따라잡을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점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 그냥 끌고 가실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갭으로 떴을 경우에는 한 차례 정도의 그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한 번에 매도 물량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한번 단기적으로 밀리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눌림목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한 13,2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밀렸을 때 그 안에서는 한번 매수 접근 가능은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런 있습니다. 종목은 좀 중장기로 가도 괜찮은가요? 역시 이제 모멘텀 시장 안에서 전혀 끊이지 않은 매번 발생되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령화죠. 네, 고령화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고, 실질적인 이 기업이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적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야기는 충분히 이제 스토리는 되는 회사인데. 네, 맞습니다. 실적을
화면 잠깐 보면서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요. 이 기업이 이제 2012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7% 정도 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두 자릿수까지 올라오죠. 15%대까지. 예. 그리고 2015년도 올해 예상은 이제 18%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한 자릿수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로 이제 진입하는 그 단계를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이제 작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신규매수 진입가까지 얘기를 잘 해주셨었죠. 자, 이제 중국 하면 또 오르는 시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뭐 좋은 사람들 예전에 뭐 남북 경협주 얘기했을 때 잠깐 있었던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중국 수출 기대감의 급등 이 종목은 그냥 제가 언급만 좀 드릴 거고요. 웰크론이라는 게 원래 우리 황사 테마주로 잠깐 얘기 그 정도 했었던 종목으로 아는데 중국 시장에 여성 그 용품 진출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미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퍼시스는 가구 기업이잖아요. 근데 저평가 분석이 증권사 쪽으로부터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링네트 이것도 사물인터넷 관련주죠. 근데 시스코하고 삼성 쪽하고 회동했다는 뉴스 전해지면서 오늘 흐름 좋습니다. 웰크론부터 보죠. 예, 일단은 뭐 웰크론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중국 여성 생활용품에 대한 이제 중국 수요라든지 아니면 진출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갔는데요. 일단은 뭐 상한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거래를 하려고 해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시장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령 매드행스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화장품들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일전에 화장품주들에 대한 주가 자체가 상당히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차익성 매물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의 일환으로 보시게 되면 웰크론도 마찬가지로 그 스펙트럼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 모멘텀들,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트렌드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웰크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진출 소식에 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진출 소식이 있긴 한데 중국에 과해서 얼마나 장사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체크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웰크론 지금 상한가 들어갔는데 웰크론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퍼시스하고 링네트를 나와주죠. 예, 일단은 뭐 퍼시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퍼시스 오늘 상당히 좋네요. 7.65%의 상승 흐름들. 물론 이제 거래량 자체가 현저하게 좀 적기 때문에 사실 뭐 유통 물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퍼시스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동종업계 대비 펀더멘탈 자체가 상당히 이제 낮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한샘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샘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PER 자체가 한 40배 정도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퍼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 실적 기준으로 14배 정도밖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정 수준 국내 사무가구의 1위 업체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경기가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가구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뛸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오늘자에는 좀 반등을 하고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찾고 있는 저평가 종목이네요. 그렇습니다. 딱 그 스타일에 딱 맞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고퍼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의 반대급부라고 볼 수 있는 저평가 종목군들에 대한 이제 수혜주 찾기가 상당히 좀 분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러한 일환으로 인해서 퍼시스가 일단은 뭐 시장에서 눈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러한 트렌드들이 향후 약간은 조금은 더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오늘 급등했지만 또 갭상승까지 동반됐지만 여전히 뭐 조금 더 올라도 저평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고평가주들에 대한 종목들이 차익성 매물들에 뭐 실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분위기들이 저평가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 신규 매수 진입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직전 고점이라고 해서 36,000원대에서는 충분히 좀 진입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트렌드 자체는 일단은 제지주가 한 차례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종목군들도 저평가 종목군들의 하나 일환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구주들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링네트 남았어요. 예, 링네트 상당히 좀 어렵죠. 자, 최근 들어서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주가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았죠. 올 초라든지 아니면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때 정말 바람이 불었었죠. 굉장히 핫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뭐 정책적인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뭔가 사업적인 진행 속도들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삼성과 시스코에 대한 이제 회동 자체는 상당히 사물인터넷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그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삼성과 시스코가
회동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사업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다시 한번 사물인터넷의 하반기에 들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그럼 해볼 사물인터넷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기간에 어떤 크게 터질 한 번을 보면서 좀 모아가셔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사물인터넷 자체가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겠죠. 아니고 이제 앞으로 생활 미래상을 좀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단발성에 대한 이슈보다는 오히려 지금 수준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사물인터넷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서부터는 새로운 모멘텀들을 발굴을 해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주가들도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즉슨 소위 물리신 분들도 손절매 안 하고 좀 기다리시면 본전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링네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크루셜텍이 오늘 좀 올라요. 어제부터 IT 부품주들을 오래간만에 좀 조금씩 언급을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롯데 칠성은 뭐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쑥쑥쑥 장대 연봉을 3개 연속 세워주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약간의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는데 대리운전 이쪽 사업에 진출하면은 수익성이 괜찮을 거다 또 호평이 나오고 있는가 봅니다. 오를 자리라서 오르는 건지 이 분석이 정말 어떤 논리적으로 근거가 좀 있는 건지 공감 가는 건지 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세 개의 종목이니까 빠르게 볼까요? 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루셜텍인데요. 오늘 현재 3.8% 정도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IT 부품주 중에서 이제 크루셜텍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 이유로 본다면 이제 삼성의 SDS 쪽에서 생체 인식 솔루션 관련 서비스를 이제 개발한다는 소식이 나타났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크루셜텍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건 이제 단순한 모멘텀이고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것 자체를 따라 붙는 건 좀 좀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크루셜텍은 지금까지 이제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적자를 기록해온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크루셜텍 단기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실 뿐이지 그냥 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전략들은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종목을 보게 되면요. 이제 롯데칠성이 있는데요. 자, 롯데칠성이 오늘 이제 8.3% 정말 강하게 올라가죠. 현재 가격대가 이제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롯데칠성은 아마도 이제 개인들 물량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롯데칠성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서 봄철을 넘어가면서 이제 음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술집에 가면은 이제 다들 이제 롯데칠성이 왜 올라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맥주가 보통 이제 오비나 이제 하이티 맥주를 많이 마셨었는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20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맥주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이 클라우드 맥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치 수입 맥주 같지만 한국 거라는. 맥주 맛 자체도 이제 독일 맥주에 좀 가까운 이제 그런 이제 맥주의 맛이기 때문에 롯데칠성의 이제 주가 상승은 결국은 이제 음료 쪽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과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맥주 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반등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 끌고 가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카카오. 네, 다음 카카오인데요. 자, 다음 카카오는 이제 SNS 서비스 쪽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었던 업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핀테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정부 쪽에서의 카카오 메시지에 대한 감시 기능,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하락으로 또 작용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 쪽에서 이제 일부 탈퇴 인원들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핀테크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상승할 만한 어떤 큰 재료는 분명히 없습니다. 지금,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음 카카오가 올라가고 있다. 사실 그 모멘텀으로 다음 카카오가 상승으로 반전되기까지는 사실 너무 재료 자체가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카카오는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매수 접근 자체는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단기 반등이 일단 아주 어려운 21선 돌파는 오늘 사실은 이뤄냈는데 단기 반등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요. 일단 많이 물린 사람들이 이제 어느 가격대에 위치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으로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많이 이제 물려 있는 자리 자체가 이제 126,700원 정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대 정도까지 일단 반등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자리에 돌파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카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2140을 찍고 밀립니다.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조금 부담스럽다. 현물 매수도 약하다. 그리고 도와주는 선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코스닥은
700선을 지금 7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밟은 아침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에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나지 않나 싶지만 오늘 또 급등하는 중소형 제약주 여전히 많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최 멘토님이 먼저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찾아나기가 상당히 조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증권주들이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올라가는 종목들 모멘텀은 단순합니다.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희석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성 매물에 조금 자유로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맞아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은 일정 수준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성 매물도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대형주들에 대한 이전 자체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금요일자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투트랙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종 수준에 대한 비중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존에 좀 수익 났었던 쪽은 오늘 약간 정리하는 타이밍이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머릿속에서의 전략은 네. 그렇게 지금 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개인분들이 또 얼마의 비중으로 뭘 어느 시점에 사셨는지 모르니까 일단 전략을 주자면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다 얘기하셨습니다. 황민영 멘토님도 오늘 좀 현금을 챙겼으면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주말을 통해서 사실 이제 그리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또 노출된 가능성도 맞아요. 이제까지는 악재가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약간 네. 이제 조금 분위기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시장의 분위기가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역시 네. 이제 주식시장의 반응 자체도 크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네. 변동성 장세는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금요일날 또 지금 현재 시점인 실적 발표 시즌이죠. 1분기 실적 발표 보통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발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올빼미 공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여러분께서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본다면 금요일 시장만큼은 일정 부분 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일부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주 시장을 두고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는 그런 네.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섹터는 내가 만약 샀다면 수익이 좀 났다면 정리할 것 같다 하는 섹터 있으면은? 지금으로서는 일부 물량의 경우에는 이제 증권주 쪽에서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그러게 오늘도 또 빠지는 네. 거 보니까 못 버티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증권주가 가장 좀 유력한 후보인 것 같습니다. 강연회 하신다면서요, 주말에? 네, 이번 주말에 강연회를 또 진행을 하는데요. 네. 얼굴에 화색이.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이제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에서 2시부터 4시까지 강연을 준비했고요. 사실 지금 시장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헤쳐나가시기에 분명히 어려운 부분을 분명히 저희가 그 자리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을 사고 싶은데 시장도 갈 것 같은데 다 올랐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지 강연회 가서 도움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고 우리 최 멘토님도 강연회 하신다면서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번 주 일요일날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몇 시에요? 예, 오후 2시에 그럼 두 분이 여기서 하시고 여기서 잠깐만요. NH투자증권에서 하시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갈 수가 없네요. 아프리카 TV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2시에 어떤 내용? 일단은 지수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개인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대한 강세 흐름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2,300포인트를 바라보는 투자 전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맞아요. 실적 시즌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가장 적합한 종목들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꼭 시간 되시면 참석하셔가지고 네.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그러니까 황 멘토님도 뭐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이쪽에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미 많이 또 올라갔어요. 네네. 그래서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불안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대형주 쪽에서의 투자 전략, 그리고 시장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또 고수익을 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략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대형주에 확실하게 관심이 있다, 나는 대형주 쪽으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오시면 제가 그 해결책을 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 다 뭐 확실한 내용을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발걸음이 가는 대로 NH투자증권이든 유진투자증권이든 일요일 오후 2시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황민영 멘토, 최영동 멘토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140을) 찍고 약간 밀리는 금요일장을 보고 계십니다. 코스닥은 400선을 돌파시켰는데 증권사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요, 코스닥이 700선을 돌파시켰는데 개별주의 순환매는 지속된다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은 대형주 순환매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때문에 소외업종이라고 그냥 관심 업종에서 멀어두지 말고 계속해서 소외주들도 지켜봐야 된다 하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은요, 그리스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대책은 일부 종목을 현금화시키는 차익 실현이 아닐까 하셨습니다. 앞서 나온 얘기와 비슷한 톤이었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1분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아직 못 간, 종목은 괜찮은데 주가가 아직은 부담스럽지 않은 저평가주로 대응해야 될 때다. 의견 4분 들어봤습니다. 사고 싶으시죠? 종목이 없습니다. 그죠? 안상현 대리님 저평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분기 실적 시즌이 정말 다음 주면 본격화될 텐데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하셨잖아요. 실적 대비 저평가주. 고르는 방법 있으신가요? 고르는 방법은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 탐방이라든지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실적 대비해서 아직도 수급적으로 약간 눌려있는 그런 종목들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 750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 선물이 1,500개약 매도하고 있고 콜옵션, 풋옵션 매수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지 외국인도 모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변동성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시장이 가기 때문에 현물로 지금 시장을 매수하면서 방향성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은 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우선 금주에만 들어서도 1.3조 원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탄력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좀 롱텀 펀드 쪽인 그 미국계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점이 굉장히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급등세 때문에 약간 속도 조절 양상을 좀 보일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 현물은 사고 있지만 선물 매도하고 있고 옵션은 양매수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 아무래도 변동성을 좀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김현견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그리스 리스크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지금 이런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좀 하반 경직성이 있으려면은 1분기 실적 대비 좀 저평가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순환매가 대형주에는 줄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개별주 중심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장세에서는 이런 변동성에서 대비를 하시려면은 실적이 탄탄한 종목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번 주에 제가 좀 추천드렸던 종목은 정유주라든지 제지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쪽에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 대비 1분기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저유가 수혜주, 그 다음에 제지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 쪽에서는 소재주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 현금 반, 주식 반반 포트폴리오를 외치셨던 분이잖아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 약간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비율을 더 높일 필요는 없는지요? 네, 현금 비율을 현재 측면에서 높이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은 하락 시에 약간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일 큰 흐름은 수급적인 측면인데 수급적으로는 아직 외국인들이 롱텀 펀드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물량을 확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분할 매수 쪽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외국인 측면에서 보면은 현물 쪽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700억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선물 쪽에서 1,500계약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현물이 매도로 전환 시에는 분할 매수도 좀 강하게 하실 필요보다는 조금 적당히 조금 분할을 5분의 1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지속되는 흐름 내에서는 그렇죠? 단기 조정 시 조금 매수 기회를 보는 쪽이 맞지 않나 얘기를 하시면서 정유 그리고 제지 쪽 여전히 좋게 보셨고 제약 바이오 반도체 쪽은 소재가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주 이것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안상현 대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은 사지만 매수세가 강하지 않은 가운데 선물 쪽을 매도하면서 어제부터 템포 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선물시장 맥점 짚어주시는 분 소개합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270은 쉽지 않다. 260에서 70 부근까지는 뭐 거의 다이렉트로 점프하면서 올라온 이번 한 주. 오늘은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어떻게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자리인지 수급부터 살펴주시죠.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현물 101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787억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692억 순 매도 중이고 선물 개인 841계약 순 매수, 외국인 1572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502계약 순 매수 중이고 옵션 물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콜옵션 5959계약 순 매수, 풋옵션 1489계약 순 매수, 외국인 콜옵션 1335계약 순 매도, 풋옵션 2669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4,885계약 순 매도 중이고 풋옵션 4,404계약 순 매도 중인데 지금 현물 흐름을 외국인만 지금 매수세가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선물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취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풋옵션 물량을 요 며칠째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풋옵션 매수 물량세를 계속 많이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방 시세가 한번 나오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일단 오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70, 상승 2차 저항선이 274.60, 하단 1차 지지선이 267, 하단 2차 지지선이 265에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 시장 일단 갭이 없이 거의 없이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본격적인 상승 부담에 의한 정리 물량 출회 및 새로운 매물 가격 구간 돌파를 위한 조정 장세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상승 1차 저항선이 270은 매도 및 기존에 매수하고 있던 물량 청산 의지가 굉장히 강한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2차 저항선이 274.60은 기존 선물 가격 박스권 고점이고 저 가격대들을 돌파를 하려면 다음 주 후반부까지 조정 장세를 좀 거친 후에야 상승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 1차 지지선은 267이 무너지면 큰 하방 시세가 좀 나올 예정이며 하단 2차 지지선인 265 가격은 다음 주에는 면목상의 지지 가격 정도의 역할 정도만 가능하며 이 얘기는 즉 잠시 하락세가 멈칫하며 주춤거리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강하게 매수 물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며 지지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요 며칠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던 외국인은 현재까지 풋옵션 매수 물량을 많이 매집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단 1차 지지선이 무너지면 좀 강하게 매도로 따라붙는 게 유리하고 다음 주 후반부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수보다는 매도 거래가 수익 내기에 유리한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매수보다는 매도 쪽이 유리한 그런 지수대까지 왔다가 단기적으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현 270 부근은 강한 매물대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267포인트 무너지면 큰 하락 장세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래쪽 배팅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맥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악재가 없었던 시장, 오히려 많이 오른 것 자체가 악재로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기만 했었던 시장에 슬슬 그리스 디폴트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이 금요일장이어서 주말에 어떤 일이 터질 수도 있는 불안감이, 경계감이 높은 시점인데요. 하필이면 오늘따라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도 쬐끔밖에 안 사고 선물도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슬슬 차익 실현 내지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을 하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잠시 후 11시부터 진행되는 증시 탑5 시간에는요,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바닥권에 있는 섹터, 그 가운데 은행주가 이제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것인지 은행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출발 증시 와이드 코너 진행에서 물러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고맙습니다.